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대선과 관련한 보고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원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가까워오면 청와대가 입장이 나오고 하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일단 워낙 박빙의 게임이 전개된 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 결과 불복 움직임도 있고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만 있으면 270,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탄생,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상당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아니, 비상이 걸렸다고 봐도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멘붕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김정은을 보고 불량배라고 부르는 등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중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 6월쯤 돼서야 미국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 자,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권은 과거의 DJ 노무현 시대와 다릅니다. 미국 민주당과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오바마 정부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트럼프와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개인 감정 같은 것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호평을 하지만 바이든은 김정은을 호평하지 않습니다. 불량배, 3.6 깡패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를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에서 이 방위비 분담 이런 것도 트럼프와는 다릅니다. 이미 바이든은 그런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정부에는 바이든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에게는, 대한민국에게는 바이든 당선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공화당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를 떠나서 트럼프라는 특이한 캐릭터 때문에 김정은이가 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에게도 악몽의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지금 오죽했으면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바이든의 당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뜨뜻미지근한, 겉으로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을 겁니다. 어제 트럼프가 극적 반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점점 유력해지면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왔던 청와대 인사가 청와대로 급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청와대는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힘든 시간이 올 겁니다. 대신 지금 한국 증권시장 난리가 났습니다. 불기둥 현상입니다.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기업, 대한민국 자체는 좋고 문재인 정부한테는 상당히 겁나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확실시되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 등 여권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바이든 시대의 도래로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은 사라집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말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은 안보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없으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없어집니까? 지금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 망할 뻔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오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
방식은 안 합니다, 이제. 따라서 김정은은 지금 굉장히 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갈 것이다. 자, 바이든 후보가 되면 김정은은 이제 더 이상 사바사바가 안 됩니다. 따라서 톱다운 대신 실무 협상부터 단계를 받아가는 원칙론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김여정, 문재인 다들 지금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바마 정권 시절의 육자회담으로 상징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부활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바이든은 김정은을 불량배라고 불렀습니다. 김 위원장, 김정은의 직거래 부정적입니다. 더 이상 깜짝 회담 안 한답니다. 그러니 이제 대한민국도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자, 지금 김어준 등 친문 일각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노골적으로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아니면 힘듭니다. 원칙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수영 미국 대사도 최근 국감에서 국내에 몰입하고 있고 중국이 크게 걸려있어 한반도 문제는 부차적 이슈로 취급된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런 바이든 시대의 도래 어떻게 볼까요?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놀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봉쇄 전략은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 바이든이 당선되는 선거 결과에 관심 많으시지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구냐? 지금 이 순간에는 한쪽으로 분명하게 기울어 있지만 결판이 나도 시끄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분석들이 끝이 없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으로 선거 결과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선거냐 전쟁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냐 재판이냐 뭐 이런 광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에 이토록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 남의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는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이고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는가? 이런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미국 대통령을 바라는가? 첫째는 북한 핵과 김정은 위원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물건은 북핵 위기 때문에 일단 물건 값을 깎고 본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가한 얘기입니다. 북한 핵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인질로 잡고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임박한 위협입니다. 우리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는 위협입니다. 이것을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것은 경제 제재로 인한 압박 전략을 계속해서 레짐 체인지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재단장을 하는 시기가 되면 북한 지도자는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도발에 대해 마치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해해 줘야 한다는 식으로 마치 멀리 있는 다른 나라처럼 이상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런 문재인 정부에게 확실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미국 대통령이 갈팡질팡 흔들리면 세계 안보와 경제가 함께 기우뚱거립니다. 그중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2인 삼각 경기에 뛰고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두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운명 공동체인가? 라고 묻고 그 대답을 온 세계에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해줄 미국 대통령을 원합니다. 한미 동맹을 확고하게 해줄 미국 대통령, 그것을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해줄 미국 대통령을 원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된 협력 문제처럼 시급하게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미국 대통령을 원합니다. 미국 선거가 끝나면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갖은 압박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도 바이든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두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중국을 포위하는 스크럼을 짜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라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정책 이반자들을 체근했으면 합니다. 중국은 내년 2021년에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20주년, 그리고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 맞이하게 될 미국 대통령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길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G7 회의, G20 회의, 이럴 때 잠깐 만나는 것 말고요. 진짜로 시간과 장소를 두 사람이 정해서 두 사람만 따로 만나는 진짜 정상회담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코로나로 전 인류가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왜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북한 핵을 해결하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빌 클린턴이 조지 부시를 이겼습니다. 그 선거를 바꾼 단 한 줄의 구호는 선거 전략가 제임스 카릴이 만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문구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미국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를 다 함께 살릴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려면 성격보다는 정책, 스타일보다는 실속, 이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한국 국민들은 쇼 이제는 그만하자, 그런 심정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제발 보여주기 쇼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종식시킬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엄청난 특별 예산을 쏟아붓고 매일같이 백악관에서 코로나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이어간다면 인류의 지혜가 이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쇼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동, 모든 이벤트, 이런 것들이 모두 쇼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기에 트럼프와 문재인,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보여주기 쇼로 일관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결말이 나든 그 혼란이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문제는 대한민국과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보여주기 쇼는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를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본과 독일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입니다. 한때는 적국이었으나